안녕하세요. 블랙입니다. 요즘 원달러 환율 고점인 1200 부근에 물려 계신 구독자분들로부터 여러 문의를 받고 있는데요. 이에 대한 불안감을 해소시켜드리기 위해 지속적으로 달러 관련 영상은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저의 달러 매매에 대한 기본적인 관점은 아래 영상에서 설명드렸으니 꼭 보고 오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원달러 환율 고점에 물려 계신 분들을 위한 기본적인 대응법 역시 이미 올려드렸습니다. 요점은 당시 1180원대의 절반 정도는 매도하시고 나머지 물량만 들고 가는 게 낫다고 했습니다. 이번 영상은 내가 만약 원달러 환율 1200 부근에서 달러를 매수했다면 2탄으로서 원달러 환율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최근 이슈를 분석해보고 이들이 어떤 식으로 작용할지 점검해보겠습니다. 제 영상은 보통 서론이 깁니다. 저도 단순하게 결과 위주로 설명을 드리면 편하겠지만 저는 제가 공부했던 내용들을 저의 구독자님들과 함께 공유하고 싶은 마음에 차근차근 자세히 설명드리는 것입니다. 제가 이런 결론을 내기까지 어떤 근거를 수집해왔고 이러한 근거가 어떤 식으로 작용하는지 모두 풀어서 설명드리고 싶을 뿐입니다. 그래야 구독자님들도 공부가 되고 좋겠죠. 원달러 환율이 최근 1180원대에서 횡보하다가 갑자기 1180 아래로 떨어졌습니다. 무슨 일일까요? 원달러 환율에 영향을 미치는 두 가지 요인인 달러 가격과 원화 가격 모두 원달러 환율이 내리는 쪽으로 방향을 틀었습니다. 일반적으로 원달러 환율이 하락하려면 달러의 약세 및 원화의 강세가 나타나야 합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원달러 환율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핵심 요인인 달러와 원화의 방향성을 체크해 보겠습니다. 먼저 달러의 관점에서 체크해 보겠습니다. 6월 연준회의가 코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아마 구독자님들이 제 영상을 보실 때쯤에 연준회의가 이미 끝났을 수도 있겠네요. 이번에 회의 때 연준에서 할 수 있는 코멘트는 크게 5가지가 있습니다. 금리를 올리거나 향후 금리를 올린다고 언급하거나 아무 말 없이 금리를 동결하거나 향후 금리를 내린다고 언급하거나 아예 금리를 내릴 수도 있습니다. 현실적으로 지금 채권 금리가 기준금리 아래에서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금리를 올릴 수는 없습니다. 그리고 바로 직전 영상에서 연준에서는 당장 금리를 내리기는 어렵다고 설명드렸었죠. 그렇다면 이번 연준 회의 때에는 아무 말 없이 금리를 동결하거나 향후 금리를 내린다고 언급하는 두 가지 제스처 중 하나를 취할 거라 봅니다. 만약 아무 말 없이 금리를 동결하면 시장에서는 실망감으로 인하여 달러 인덱스가 오를 것이고 이는 원달러 환율 상승을 유발시킬 것입니다. 또한 향후 금리를 내린다고 언급하면서 금리를 동결하면 시장에서는 추후 확장 정책에 대한 기대감으로 인하여 달러 인덱스 하락을 유발시키면서 원달러 환율을 내릴 거라 봅니다. 그런데 아직 결론이 나기 전에도 원달러 환율이 1180 아래로 떨어졌습니다. 어제 유럽중앙은행 드라기 총재가 금리 인하에 대한 발언을 시사했는데요. 다가오는 연준회의에서 이에 맞춰 향후 금리 인하에 대한 힌트 정도는 언급할 수 있다고 봅니다. 지금 그런 기대감이 반영되어 원달러 환율이 내리는 거겠죠. 하지만 기대와는 달리 연준에서 금리 인하에 대한 언급을 하지 않을 수도 있겠죠. 실어한 이런 언급들은 크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장기적으로 미국의 기준금리는 내리면서 원달러 환율은 하락할 가능성이 큽니다. 그래서 달러 투자를 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미 연준의 기준금리 인하보다 원달러 환율에 더 큰 영향을 주는 요인이 있습니다. 무엇일까요? 바로 원화입니다. 저는 달러 인덱스보다 원화를 우선적으로 체크해야 한다고 봅니다. 원화는 위안화의 프록시 통화로서 위안화와 매우 큰 관계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위안화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우선적으로 체크해야 합니다. 원달러 환율은 많이 들어봐서 익숙하실 텐데 위안화 환율은 약간 어색하죠. 저는 발음하기가 어색하네요. 여러 경제신문에서도 위안화 약세, 위안화 환율 상승 등 관련 용어를 섞어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앞으로 구독자님들과 어느 정도 용어를 통일시켜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원달러 환율과 위안화 환율은 비슷한 개념입니다. 모두 1달러를 기준으로 했을 때 각각 화폐의 가치를 표기한 것이죠. 즉, 위안화 환율이라는 것은 1달러에 상응하는 위안화의 가치를 나타내는 말입니다. 그래서 위안화 환율이 상승한다는 말은 일반적으로 위안화의 가치 하락, 위안화 평가절하, 달러 가치 상승이라는 말과 같은 방향을 나타냅니다. 그렇다면 이제 저와 어느 정도 눈높이를 맞췄다고 생각을 하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렇다면 앞으로 위안화 환율이 오를까요? 아니면 내릴까요? 다들 아시다시피 미중 무역 전쟁이 지속되면 위안화 환율은 오르고 반대로 미중 무역 전쟁이 완화되면 위안화 환율은 내릴 겁니다. 지금 6월 말에 열리는 오사카 G20 회의에서 미중 무역 정상회담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이로 인하여 미중 무역 합의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죠. 그런데 미중 정상회담이 과거에도 열렸던 거 기억하시나요? 이번이 처음이 아닙니다. 2018년 12월 1일 트럼프와 시진핑은 아르헨티나에서 열린 G20 회의 때 서로 만나 보복 관세를 보류하고 90일 안에 새로운 무역 합의 타결을 시도하기로 합의를 했습니다. 하지만 며칠 후에 중국 화웨이 부회장인 멍한조우가 미국 정부의 요청으로 캐나다에서 체포된 사태가 발생했습니다. 이로 인하여
미중 양국의 관계가 다시 악화됐었죠. 그렇다면 이번엔 어떻게 될까요? 6월 말 미중 정상회담에서 양국은 무난하게 합의에 이를 수 있을까요? 아니면 또 이전처럼 형식적인 합의에 그칠까요? 미중 정상회담에 대한 긍정적인 요인을 살펴보겠습니다. 어제 트럼프와 시진핑이 전화통화를 하면서 다가오는 정상회담에서 잘 만나서 협상을 잘 해보자는 식의 대화를 주고받았다고 합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바로 트윗에 이 내용을 썼습니다. 미중 정상이 이미 만나기로 한 게 아니었나요? 최근 미국 주가가 계속 빠지고 있어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서 이를 방치할 수 없기 때문에 어느 정도 립 서비스를 한 것 같습니다. 주가 관리 하나는 기가 막히게 하네요. 부럽습니다. 하지만 최근 미중 정상회담에 대한 기대감을 떨어뜨리는 뉴스가 하나 나왔죠. 미국 상무장관은 월스트리트 저널과 전화 인터뷰에서 아마 최선의 결과는 구체적인 실무 협상을 언제 재개할지 정도의 의견 교환일 것이라고 말하면서 이번 미중 정상회담에서 빅딜이 나오기 어렵다고 언급하였습니다. 또한 시진핑은 다가오는 20일에 북한을 방문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미중 정상회담을 앞두고 미국을 견제하면서 북한과의 공조를 꾀하는 것일까요? 왜 하필 이 타이밍에 북한을 가는 것일까요? 미중 정상회담에 대한 긍정적인 상황과 불안한 상황이 혼재되어 있습니다. 이번에는 기사가 아닌 중국의 경제 지표를 점검해 보겠습니다. 최근 중요한 세 가지 경제 지표가 발표되었습니다. 5월 산업생산지수, 고정자산투자, 소매 판매가 발표됐습니다. 산업생산지수는 전년 동기 대비 5% 증가했지만 17년 만에 최저치를 기록했다고 합니다. 고정자산투자는 전년 동기 대비 5.6% 증가했지만 시장의 예상치인 6.1% 증가를 하회하면서 실망감을 안겨줬습니다. 또한 소매 판매 증가율은 나쁘지는 않지만 지난 4월에 이미 2003년 이래 최저치를 기록하면서 여전히 불안감을 증폭시키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나라에서 경제를 살리는 데 쓸 수 있는 카드는 재정정책과 통화정책이 있습니다. 재정정책에는 세금 감면, 인프라 투자, 은행의 지준율 인하 같은 것이 있고 통화정책에는 자국 통화의 가치를 떨어뜨려 수출 경쟁력을 확보하는 것이 있습니다. 참고로 이미 트럼프 대통령은 이를 잘 활용하고 있습니다. 중국은 작년부터 은행의 지준율을 인하하였고 올해 양회를 통해 한국의 부가가치세에 해당되는 증치세를 인하하였습니다. 또한 중국 정부 부채를 늘려가면서 무리한 인프라 투자를 진행하였습니다. 쓸 수 있는 재정정책은 다 사용했다고 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5월달 경제지표가 부진하게 나오고 있죠. 그렇다면 중국은 무엇을 노릴까요? 남은 카드는 뭐가 있을까요? 아마도 위안화 평가 절하를 통하여 수출 경쟁력을 확보하거나 미중 무역 협상을 빨리 진행할 거라 봅니다. 최근 중국의 이강 인민은행장은 지난 7일 블룸버그와의 인터뷰에서 위안화 환율에 대한 약간의 유연성은 중국 경제와 세계 경제에 좋은 일이라고 말하면서 위안화 환율 상승에 대한 여지를 남겼습니다. 하지만 중국은 위안화 평가 절하, 즉 위안화 환율 상승으로 인하여 외국인 자금 이탈 가능성을 염두에 둬야 합니다. 또한 미국은 고의적으로 자국 화폐의 가치를 낮추는 국가에게 상계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발표를 한 적도 있죠. 이것은 중국에게 하는 말입니다. 그래서 중국도 위안화 환율 상승을 그냥 보고만은 있지 않습니다. 정부 정책을 통해 환율 상승을 막고 있는데요. 일반적으로 환율 상승을 억제하기 위해 보유하고 있는 달러를 시장에 풀고 시중에 있는 자국 화폐를 흡수하여 자국 화폐의 가치를 높이는 방법을 사용합니다. 하지만 이렇게 되면 외환 보유고가 감소되기 때문에 다른 리스크가 발생할 가능성이 큽니다. 그래서 중국은 작년 말부터 홍콩 시장에 채권을 발행하고 대신 시중에 있는 위안화를 흡수하여 위안화 가치를 높이고 있습니다. 나름 꼼수를 쓴 건데요. 이는 외환 보유고 감소를 막으면서 환율 상승도 막는 일석이조의 효과를 불러올 수 있습니다. 하지만 언제까지 이런 정책을 지속할 수 있을까요? 영상에 대한 내용은 저의 개인적 견해이니 참고로만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투자에 대한 판단 및 책임은 모두 본인에게 있습니다. 달러 투자로 인하여 매일매일 마음고생하시는 분들은 그냥 매도하고 앞으로 다가올 버블 장세에 대비하여 부동산과 주식 쪽으로 눈을 돌리는 게 낫습니다. 하지만 어느 정도 마인드 컨트롤이 되고 1180원대에 이미 절반 물량을 매도하신 분은 계속 영상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시장에는 원달러 환율 상승 요인과 하락 요인 모두 공존하고 있습니다. 방향성을 가늠할 수 있는 첫 단추는 미국의 연준 회의입니다. 만약 연준에서 금리 인하에 대한 확신을 시장에 준다면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서 무역 전쟁을 지속할 이유는 없다고 봅니다. 그렇다고 지금까지 벌린 일이 많기 때문에 단번에 합의를 하진 않겠죠. 남북 통일이 쉽게 되지 않듯 미중 무역 합의도 마찬가지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여러 차례 회담을 거쳐 하나둘씩 문제를 해결해 나갈 거라 보고 있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위안화 환율과 원달러 환율은 하락하겠죠. 그렇다고 달러에 물려 계신 분은 모두 팔고 나올 필요는 없다고 봅니다. 이미 1180원대에 절반 정도는 매도했다면 남은 물량은 그냥 쭉 들고 가는 게 낫습니다. 어차피 원달러 환율은 박스권을 늘 그리고 있습니다. 때가 되면 다시 원달러 환율이 1180원 위로 올라올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예측이 불가능한 인물이거든요. 연준 파월 의장의 입에서 금리 인하라는 확실한 한마디를 듣기 전까지 무슨 짓을 할지는 알 수 없습니다. 만약 연준에서 금리 인하에 대한 힌트를 전혀 주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트럼프 대통령은 이번에 중국과 합의하는 척하면서 작년처럼 뒤통수를 칠 가능성이 큽니다. 시장의 공포심을 유발시켜야 금리 인하에 대한 가능성이 커지기 때문입니다. 게다가 트럼프 대통령은 아직 재선까지 시간이 많이 남아 있습니다. 연준으로부터 금리 인하라는 떡을 받지 못했다면 무역 전쟁을 당장 끝내지는 않을 거라 봅니다. 그렇다면 당연히 중국 입장에서는 위안화 환율을 달러당 7위안 아래로 유지할 이유가 없죠. 자연스럽게 위안화 환율이 오를 가능성도 염두에 둬야겠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떤 식으로 대응해야 할까요? 만약 위안화 환율이 달러당 7위안을 돌파하면 당연히 원달러 환율 역시 1200을 돌파할 거라 봅니다. 달러와 같은 안전자산은 이 시기에 맞춰서 매도를 하고 리스크 관리 차원에서 감당할 수 있는 물량만 들고 가는 게 맞다고 봅니다. 지난번 1180원대 절반 물량을 파셨으면 이번에는 남은 물량에서 또 절반 물량을 팔고 안전자산의 비중을 줄이는 식으로 대응하는 게 낫습니다. 결국 중요한 것은 연준 의장 파월에게 달려 있습니다. 제가 유튜브를 시작한 지 2달 정도 됐는데요. 이제 어느 정도 인트로를 다 찍은 것 같습니다. 아마 다음 주나 늦어도 7월 초에는 슬슬 본격적인 영상을 올려드리겠습니다. 기대하셔도 좋습니다. 저의 다음 영상이 기대되시면 구독과 좋아요 꾹꾹 눌러주세요.